안녕하세요, 이태원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색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하는데요. 바로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 블로그의 약자이죠. 그런데 보통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멋있는 동영상에 담아서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브이로그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마케팅 동영상과 브이로그는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 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버와는 달리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도 업로드하고 라이브도 진행을 해봤지만 두 가지는 제작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좌나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은 조금 세심하게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라이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화면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든지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방식은 라이브처럼 자유롭게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 편집만 한다면 라이브와 편집 영상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영상을 만들면 가장 큰 장점은 최소한의 편집으로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다는 게 최애 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강의나 세미나 같은 경우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블로그에서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일 텐데요. 동영상 결과만 보여주는 것보다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 제작은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작업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형태로 동영상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작업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아서 집중할 수 있고요.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결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바로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제가 직접 사용도 하고 많은 사람들께 권해드리기도 하면서 교육도 하는 내용 중에 두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렇게 캔버스에다 끌어 넣으면 쉽게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두들리 서비스가 종종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을 두들리 사용자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알려주는 설명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두들리 사용자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곤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유하는지 등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켜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내용을 보여드릴 건지,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갈 건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놉시스라고 할 수도 있고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그때 엑스마인드라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적어 놓고요. 때로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설명, 말하듯이 적어 놓기도 하고 키워드 형태로 적어 놓기도 하는데요. 제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 화면에서는 직접 녹화를 하고 한쪽 화면에서는 이렇게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다른 모니터에 띄워서 살짝 컨닝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방송인이라도 전체 스크립트를 외워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서 녹음을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녹화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저는 캄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있죠. 그리고 화면을 녹화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는 이제 camtasi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직접 화면 녹화도 하고, 그리고 편집도 직접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한 10여 년째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영상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저는 이제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녹화를 하고, 때로는 제 얼굴, 그리고 제 음성은 기본적으로 많이 깔겠죠. 음악을 넣어서 좀 편집을 하고, 컷들을 이제 페이드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camtasia 프로그램이 또 저는 많이 좀 익숙해져서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최근에는 괜찮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났죠. 이 camtasia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녹화 편집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믹스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서트 컷은 두들리에서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텍스트를 쭉 써내려 나가는 모습은 두들리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서트 컷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새로운 챕터, 단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두들리 인서트 컷으로 두들리로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한 다음에 그것을 camtasia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작업들을 좀 했죠. 근데 이제 꽤 익숙해져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좀 단축되는 것 같고요. camtasia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영상들도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운드 볼륨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중간에 이런 텍스트, 또 영상과 영상이 넘어갈 때는 이런 페이드 효과 같은 것도 줄 수 있고요. 때로는 만약에 비밀번호 같은 게 노출되면 여기서 모자이크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모자이크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화면과 화면을 이어서 보여주는 거, 편집하는 거, 잘라내는 거, 그리고 오디오와 비디오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녹화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박수를 한번 딱 쳐서, 그러면 이제 이 볼륨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위주로만 주로 나중에 컷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들은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에서 camtasia를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는 동영상 내보내기에서 mp4 형태로 파일을 만들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넣어야겠죠. 기본적인 내용도 넣고 영상을 만들어 넣는데, 이 내용을 처음에 어느 정도로 잘 작성을 해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영상을 유튜브에만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에서 두들리 업데이트 라고 입력을 해보면 동영상이 검색이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업로드한 이 영상이 가장 먼저 노출이 되네요. 자,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이 유튜브 영상이 가장 먼저 노출이 될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TV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TV도 제 채널을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두들리, 그리고 하나는 제 마케팅 자동화. 두들리 채널에 똑같이 업로드를 합니다.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두들리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나오죠? 바로 네이버 TV에 업로드한 두들리 영상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은 어디 있을까? 유튜브 영상은 안 보이는데요. 동영상 더보기로 보면 네이버 TV,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는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검색 엔진마다 그 자기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을 먼저 노출해 주니까 이렇게 네이버 TV에 업로드하면 네이버에서 노출이 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작성할 때 동영상을 첨부할 때도 네이버 TV에 올린 것을 첨부하면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TV입니다. 카카오 TV도 채널을 개설을 해서요. 제가 마찬가지로 채널을 마케팅 자동화와 두들리 두 가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업로드를 한다 그래서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회수는 많지 않은데 문제는, 자, 다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두들리 업데이트. 물론 검색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자, 동영상 카카오 TV, 유튜브에 있는 것도 나오지만 카카오 TV가 아무래도 먼저 노출이 되네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유튜브에 가장 먼저 업데이트 해놓고 여기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네이버에서, 이 영상이죠, 네이버에 업로드를 하고요. 네이버 TV에 업로드를 하고, 자, 내용은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TV도, 자, 이렇게 이 영상이죠. 자세히 보면 내용이 있으니까 처음에 내용을 잘 작성해 놓으면 네이버 TV와 카카오 TV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매우 유용하겠죠. 이렇게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만 영상을 업로드하면 끝나느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도 해당 업데이트 내용을 간략하게 함께 게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 페이지를 이번에 2.7.2 업데이트 알리면서 업데이트 페이지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두들리.kr,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두들리 한국 사용자 홈페이지이고요. 워드프레스이고 주로 이제 엘리멘터 그리고 기본 구텐베르크 블록 에디터를 함께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업데이트 페이지 새로 만들었고 여기 동영상도 최근 거는 몇 개를 좀 게시를 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그렇게 볼까요? 두들리 사용자 여러분 안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엠베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해서 여러 군데 공유할 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좌, 온라인 스쿨 같은 걸 직접 운영할 때 유튜브에 공개를 하면 다른 곳에 막 오픈이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이런 동영상 스토리지를 갖는 게 좋은데 보통 비메오라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저는 그 매월 나가는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비메오 대신에 별도의 아딜로라는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업로드를 해 놓았고, 여기에는 네, 무슨 플러그인이더라 이게, 테이블을 보여주는 테이블 프레스 플러그인 같은데, 테이블 프레스 플러그인으로 구현을 좀 해놔서 쭉 업데이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주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놨고요. 이런 그냥 단순 테이블이 아니라 이런 테이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좋은 거는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폰트와 관련된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보려면 폰트라고 검색하면, 자, 2.0 이미지와 폰트를 쉽게 등등등 폰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정렬 기능은 그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버전에 따라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업데이트 페이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워드프레스 로그인을 하고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인 원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네, 로그인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업데이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 페이지에 가서 이 페이지를 한번 편집하기를 클릭해 보면 아마 제가 이 페이지는 그렇죠. 이 페이지는 제가 엘리멘터로 편집하지 않고 이렇게 블록 에디터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HTML로 인베드를 이렇게 동영상 3개를 했고, 그리고 숏코드 테이블 만든 거를 숏코드로 넣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좀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 블로그에 업데이트 내용들을 하나하나 게시물로 만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 그렇게까지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전체 업데이트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동영상으로도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한 번에 확인하면 되지, 그걸 블로그 게시물 형태로 버전별로 다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의 추세도 굳이 업데이트 내용이나 knowledge base, 그러니까 그 지식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들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스토리 형태로 구성을 해 놓고, 이런 knowledge base나 이런 업데이트 내용들은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U라고, 시간 작아서 안 보이긴 합니다만 U라고 이제 버튼이 위젯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최근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또는 뭐 교육지 안내, 교육 같은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블로그에 포함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거는 전에 이름은 이제 프로덕터십 약간 그런 이름이었는데 최근에 이름이 루프트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게 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공지사항 같은 것들은 블로그나 워드프레스 컨텐츠가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월 한 40불 정도 돼서 비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평생 버전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비슷한 유사 서비스인 루프트인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영상을, 두들리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영상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 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기획을 하고 캄타시아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녹화 및 편집도 여기서도 하고요. 그렇게 완성된 동영상은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직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네이버 블로그와 그리고 브런치 같은 데다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때 해당 플랫폼의 영상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컨텐츠도 업데이트 해 놓고요. 이 다음에 할 일은 이 영상 채널에 업데이트하고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죠? 카카오톡 채널 같은 데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그룹, 또 인스타그램은 뭐 적합하지 않으니까 페이스북 두 가지, 그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 채널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볼까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서 두들리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첨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게시하면서 함께 연결된 페이스북 그룹, 그러니까 두들리 페이스북 그룹에도 함께 게시를 했습니다.
두 군데 게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 가서 관리자 센터에 가서 볼까요? 채널을 가서 볼까요? 여기다 채널 관리자 센터에 가서 보여야겠죠. 두들리 가서 어디 있을까요? 포스트.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에다가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두들리 이 카카오톡 채널 방문한 사람들은 여기서 내용도 확인하겠죠. 이렇게 소셜미디어는 주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또 알려야 될까요? 네, 바로 이제 메일링을 통해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있는 이제 메일 구독자에게 메일링을 통해서 알려야겠죠. 제가 두들리 사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은 이메일 마케팅 플랫폼은 먼저 드립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전체 구독자는 1245명이네요. 이렇게 쭉 명단이 있지만 라이브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막 부담이 돼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겁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리면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통계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캠페인에서 싱글 이메일.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죠. 이후에도 몇 개 좀 더 보내드린 것도 있지만, 자, 어딨죠? 여기 있네요. 3개. 두 가지죠. 자, 두들리 업데이트 안내, 다른 두들리 사용자와 프로젝트 파일 공유하기를 메일을 보내서 1189명에게 보냈는데 실제로 259명이니까 한 21% 정도 오픈했고 클릭률은 한 2.2% 정도. 그리고 이 메일을 오픈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제 재전송을 합니다. 처음에 1189명에서 259명 열었고 이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930명에게 보내서 또 몇 명이죠? 92명, 250명, 92명 이렇게 재전송을 하는 것도 꽤 큰 효과가 있습니다. 250명 플러스 92명이 더 메일을 체크를 한 거죠.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서 메일을 전달해 줍니다. 전체 개봉률은 한 20%, 18%, 20% 정도 선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메일링을 보냈죠. 어떻게 내용을 보냈는지 한번 그것도 볼까요? 자, 업데이트 안내 내용은 이렇게 첫날, 이튿날 쭉 메일을 해서 확인들을 하시네요. 1189명, 21.89%. 실제 내용은 저는 거의 이게 텍스트 형태로 많이 보냅니다. 왜냐면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해서 쇼핑몰처럼 그래픽 이미지나 뭔가 보여줄 게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구나 친지, 가족에게 메일 잘 안 보내죠. 네,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 텍스트로 보내지 막 꾸며가지고 보내지 않잖아요.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텍스트 위주로 중간에 이미지와 링크 정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등등등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메일들을 보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두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를 새로 좀 리뉴얼을 했습니다. 두들리 사용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는 이렇게 이제 이 트라이브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궁금하신 내용들 물어보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그렇죠. 두들리 리뉴얼 안내도 여기도 이제 게시
리뉴얼 안내 아니고 업데이트 내용 게시를 했을 텐데 두들리 업데이트 여기에 이렇게 커뮤니티에도 함께 공유를 해서 커뮤니티에 방문하신 분들은 또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커뮤니티 계신 분은 그렇죠? 네. 동영상 업로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네, 댓글 달아야겠네요. 김군모 선생님 오랜만에 답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잠시 후에 좀 달려고 합니다. 쭉 한번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두들리라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사용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만들 때 엑스마인드라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오른쪽 모니터에 넣고 살짝 힌트를 뜨끔뜨끔 쳐다보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camtasia 프로그램 이용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직접 녹화도 하고 편집까지 하고요. 중간중간 인서트 영상은 두들리에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기 해서 여기서 잘라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완성된 영상은 유튜브에 한번, 네이버 TV에 한번, 그리고 카카오 TV에 한번, 세 군데 총 업데이트를 업로드를 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각각의 검색 엔진에서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기, 해당 플랫폼의 동영상이 먼저 우선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작성한 다음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똑같이 붙여놓는다면 2중 3중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여기다가 또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요. 이렇게 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나 소식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업데이트 피드를 전달하는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저는 루프트인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채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 그룹에 공지를 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도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다음에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메일 구독하시는 두들리 사용자분들께도 안내를 해드리고 또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도 아까 영상이 있었죠. 업데이트 섹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업데이트 된 내용은 여기다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그냥 하나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영상도 이렇지만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작업들도 굉장히 이런 후 작업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안내를 하는지 제가 실제로 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무슨 온라인 강좌나 영상 강좌나 결과물을 가지고 보여주면 편집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이렇게 최소한의 편집만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화요일 밤 한 11시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편집해 가지고 내일 수요일날 오전에 여러분들께 유튜브 같은 데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디다 선보일까? 이 내용은 두들리 채널이 아니라 제 이태원의 마케팅 자동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차례대로 비슷한 형태로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하고 또 마케팅 자동화는 이제 드립이 아니라 컨버트키 사용하니까 이렇게 메일 보내고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같이 업로드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브이로그 영상은 또 블로그 컨텐츠로도 만들려고요. 블로그에도 간단한 내용을 적고 유튜브 영상을
인베드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가적인 영상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많이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브이로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상을 만들거나 어떻게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이렇게 브이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더 많이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하는 모습들을 필터링 하지 않고 많이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요청하실 게 있으면 댓글로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 답변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많이 좀 생긴다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어떤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세미나나 웨비나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참, 지금 이 영상도 캄타시아로 녹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캄타시아로 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